안녕하세요. 건강프라임 김아련입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 급격하게 살이 찌신 분들 많을 겁니다. 최근 비만한 사람의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고 알려져 다이어트와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만과 다이어트에 관한 올바른 상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만이란 체내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를 말합니다. 체중이 무조건 많이 나간다고 비만이 아니라 체중이 많이 나가도 근육량이 많고 지방량이 적으면 비만이 아니며 반대로 체중은 적게 나가지만 근육량이 적고 지방량이 많으면 마른 비만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체중과 상관없이 체지방 측정을 통해 비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만 자체로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살이 쪘구나 정도만 생각할 수 있지만 비만은 여러 질환을 유발시킵니다. 특히 대사와 관련된 질환 중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지방간, 담석증, 심혈관 질환, 관절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 중에는 소아 비만으로 인해 성조숙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간혹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살이 찌는 체질이 따로 있는 걸까요? 다른 건 잘 섭취를 안 하는데 물만 마신다고 살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포에 물이 고이는 부종이 생길 수는 있지만 지방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살이 찌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이 찌는 성향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지방세포 크기가 커져서 남들보다 살이 잘 찐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식습관, 생활습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포의 개수는 줄일 수 없지만 꾸준한 운동과 식이조절로 지방세포의 크기는 줄일 수 있으니까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몸 중에서도 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여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건강검진을 할 때도 반드시 측정하는 것이 바로 허리 둘레입니다. 복부 비만은 크게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하지방은 다른 부위처럼 피부 밑에 쌓이는 지방을 말하고 내장지방은 장기 사이의 빈 공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내장지방이 많다면 여러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부위의 비만보다 더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경우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 이상을 복부 비만으로 진단합니다.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 다이어트 상식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운동을 하면 그만큼 많이 먹어도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으로 소비되는 칼로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은 수학 공식처럼 계산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먹고 매일 운동하는 것과 강도 높은 운동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히려 운동 시간이 너무 길거나 강도가 높으면 저혈당이 유발돼 식욕이 늘어나 체중 감량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다이어트를 하려면 탄수화물 섭취를 피하는 게 좋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밀가루 음식이나 탄수화물은 무조건 끊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혈당이나 포도당으로 분해돼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부족한 영양소로 남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분해되는 면이나 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체내에 축적되는 양이 적은 고구마나 현미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먹는 게 좋습니다. 셋째, 요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다이어트 후에는 요요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목표한 감량이 끝났다고 바로 감량 이전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감량 기간 동안 지켜온 생활 습관, 식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체중을 유지해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보다 소식하고 간식과 폭식을 줄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기도 하는 다이어트. 그래서 시중에는 다이어트 보조제나 한약 같은 제품들이 많은데요.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르시니아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 중에 대표적인 증상이 복통이랑 설사인데 우리가 숙변으로 고생하시던 사람이 이러한 부작용을 겪으면서 변비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좀 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개인의 몸 상태와 다이어트 경험, 생활 습관에 맞춰서 맞춤 처방을 받는 다이어트 한약을 권합니다. 제일 많이 주시는 질문이 간에 부담이 가지 않느냐는 질문인데 사실 다이어트 한약은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임상적 이론적으로도 간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처방을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한 다이어트는 여성분들이 많이 복용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임신 전이든 아니면 또 출산을 해서 모유 수유 중이든 다이어트가 필요한 그때도 복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처방하니까 걱정 안 하시고 자세한 진료 후에 처방을 받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 한약이나 보조제 등을 먹지만 이것만 먹는다고 반드시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에는 무엇보다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도 병행해야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여름철 다이어트, 오늘 소개한 상식들 참고해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프라임 김아련이었습니다.